1번을 틀렸다면 뭐 때문에 틀린 걸까요? 니은번이 왜 맞을까요? 왜죠? 니은번이 로그 27의 x의 3승이라고 그랬었죠. x 3승이라는 얘기는 진수 조건이 딱히 달라지지를 않아요. x 3승이 0보다 큰거나 x가 0보다 큰거나 동일한 표현이죠. 그죠? x제곱이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x 4제곱이었어도 문제가 되겠지만 x의 홀수 차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났으면 틀릴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을 좀 볼까요? 2번은 수업 시간에 풀었던 건데 간단하게만 다시 봅시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이 지나간다고 그랬죠? 두 교점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 이 두 교점의 관계에 대해서 봐달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두 함수값의 관계, 그 다음에 두 x좌표의 관계를 가지고 식을 세우시면 된다고 했는데 너가 4의 x 플러스 1승, 너가 2의 1 빼기 2 여기다가 x좌표 하나는 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를 t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AB의 선분 길이가 2루트이라서 얘네가 다 2가 된다는 건 보이나요?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라는 거는 너의 선분 B가 1대 1대 루트 2가 되기 때문에 이 선분 길이가 2가 됩니다.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근데 얘도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t에서의 너의 함수값과 t 플러스 2에서의 너의 함수값이 정확히 이만큼 차이가 나야 돼요. 그 부분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냐면 4 t 플러스 1 너가 2에 t 플러스 2 더하기 1 빼기 2에다가 더하기 2를 한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끝났나요? 넘어갑니다. 3번은 요 두 곡선 간의 관계만 잘 아시면 되는데 두 곡선은 어떻게 돼 있죠? 정확하게 이만큼 위로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관계죠. 그럼 평행이동이 되어 있으니 그 도형 자체가 동일한 도형입니다.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잘랐죠?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정확하게 같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같은 그림. 왜냐면 이 곡선 자체가 위로 평행이동돼서 너가 된 거니까. 그럼 이 도형이 있었다면 평행이동돼서 이 도형이 됐을 거라고. 이런 상태. 그러니까 넓이는 우리가 너 더하기 너를 하거나 너 더하기 너를 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보거나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푼다. 됐죠? 다음에 4번은 최대 최소인데 잘 푼 것 같고 요거 위에 있는 지수만 치환하면 되죠? 지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를 치환을 했다면 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거는 이제 2에서 최소값을 갖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최대를 갖죠. 그래서 거꾸로 지수가 최소일 때 최대, 지수가 최대일 때 최소가 나온다. 다음에 5번 뭐 잘 인수분해해서 푸셨으면 될 것 같고 잘 푼 것 같고 6번 한번 볼까요? 자, 6번 같은 게 이제 은근히 살짝 실수가 나올 수 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먼저 보시면 방정식 너를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로그 방정식이자 로그 방정식이고 로그 부등식이면 뭘 주의하라고 그랬냐면 진수 조건은 무조건 주의를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로그가 등장하면 진수 조건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얘는 로그 3에 x제곱 여기 3x 빼기 10 너랑 로그 3에 x 빼기 1 더하기 1인데 3 바로 곱해도 되죠? 3x 빼기 3 이 정도 연산은 이제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항을 시켜서 식을 정리를 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x제곱 빼기 3x 빼기 10은 3x 빼기 3이었는데 내가 6x 빼기 7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는 인수분해가 됐을 것이고 식의 왜 이게 어렵죠? 인수분해 됐고 뭐뭐 나오죠? 7이랑 마이너스 1 나오나요?
그럼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처음에 이 조건에서 너가 0보다 크다는 걸 안 썼으면 안 풀려요. 그래서 너가 안 되죠. 얘 때문에 얘는 가능하죠. 혹시 얘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사실은 얘는 7을 넣었을 때 계산해 보시면 이제 성립하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8번. 대체로 잘 푼 것 같은데 8번 풀어줄까요? 지수 부등식이고 동호가 빠져있죠? 밑을 3으로 통일할 수 있다는 게 보여요. 그죠? 3으로 통일해보시면 3에 x 빼기 5. 그 다음에 루트 27이니까 너가 3에 2분의 3승인가요? 그 다음에 너가 9분의 1이니까 3에 마이너스 2승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지수끼리 비교를 합니다. 어차피 밑은 3이라는 1보다 큰 숫자로 통일돼 있고 그렇다면 이제 지수끼리만 대소관계를 비교하면 되겠죠? x 빼기 5는 2분의 3보다는 작아야 되고 얘는 지수법칙 2x 플러스 2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죠. 보시면 끝. 다음에 9번 봐줄게요. 9번 9번처럼 이렇게 약간 미지수로 등장을 하면 여러분이 판단을 약간 어려워할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1, A, 2, 2.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 가장 좋은 풀이는 각각의 범위를 정확하게 내가 해석을 해서 부등식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가장 좋은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잘 모르겠으면 1과 2 사이에 예를 들어 A를 뭐 1.2, B를 뭐 1.3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서 푸는 게 그 다음에 차선의 풀이. 하지만 그게 최선이 아닌 이유는 어떨 때는 너를 1.2, 1.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성립하는데 1.3, 1.4라고 가정했을 때는 성립하지 않고 막 이런 거지 같은 경우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내신에선 사실 그렇게 내가 마음대로 숫자 대입해서 참거짓 판단하게끔 출제하겠니? 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걔는 차선이라는 거야.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요 범위를 직접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로그 B의 A와 로그 A의 B를 보고 싶죠? 로그 B의 A와 로그 A의 B를 보고 싶어요. 실제로 얘는 너와 너를 비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왜 아니냐면 둘을 직접적으로 밑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와 너의 관계를 먼저 봤는데 서로 역수관계를 아는 거 정도는 보이죠. 그리고 밑이 AB가 둘 다 1보다 크고 그리고 진수인 AB도 역시 1보다 크니까 밑도 1보다 진수도 1보다 밑도 1보다 진수도 1보다 다 큰 상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수이긴 할 것 같아요. 얘는 다 양수가 됩니다. 하지만 누가 더 클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역수관계니까 우리는 너를 뭐랑 비교하냐면 1과 비교를 해봅니다. 1이랑은 비교하기가 쉬워요. 이 값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역수인 너는 1보다 작고 네가 1보다 크다면 역수인 너는 1보다 작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너와 너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로그 A의 B와 1을 비교합니다. 또 역시 1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비교하는 거겠어? 로그 A의 A랑 비교하겠죠. 이렇게 비교해야죠. 그럼 잘 봐. 이제 밑이 1보다 크죠. 진수끼리는 어때요? B가 A보다 분명히 더 크지. 그러면 전체 로그 값도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겠죠. 즉 얘가 1보다 크고 그렇다면 넌 1보다 작으니 네가 왼쪽이 작겠네. 이렇게 판단한다. 이게 가장 좋은 풀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번 로그 A의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1이 1보다 큰지 작은지. 근데 봐봐. A 빼기 1, B 빼기 1은 여기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옆에다가 이걸 써놓습니다. 이렇게 A 빼기 1 이렇게 B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A-1과 B-1의 상대적인 대소관계, 그 다음에 얘네가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그래서 니은번 보시면 로그 A 빼기 1에 B 빼기 1이 1보다 큰가 작은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이렇게 비교할까요? 너가
네모 크다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크다 로그 a 빼기 1에 a 빼기 1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1이지만 여기서는 a로 통일을 했고 여기서는 a-1로 통일을 했어요. 그럼 이제 밑이 일치가 됐고 다만 a-1은 1보다는 작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럼 봐봐. 얘끼리 비교해보면 b-1이랑 a-1은 현재 어느 쪽이 크냐면 b-1 쪽이 더 커요. 그지? 근데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되죠.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번. 얘는 뭐야? 로그 a-의 a, 로그 b-의 b. 그래? 얘는 뭘까? 디귿번. 로그 a-의 a, 로그 b-의 b.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 이 값이 1보다 작은 값이라는 건 알겠지. 그지? 얘는 밑을 통일할 방법이 있나요? 밑을 통일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1이랑 비교하기도 어렵죠. 기억번, 니은번은 다 누구랑 비교했냐면 사실은 1이랑 비교를 했어요. 근데 얘는 1이랑 비교하기가 약간 불편해. 그래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뭘 써먹냐면 함수에 그래프를 써먹습니다. 로그 함수를 그려볼게요. 목이 맛이 같고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둘 중에 누가 로그 a-1이고 누가 로그 b-1일까? 밑이 어느 쪽일까요? 둘 중에 어느 쪽이죠? 하나가 2분의 1이고 하나 3분의 1이라면 분명히 얘가 3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었어요. 그죠? 축에 가까운 게 1보다 작을 때는 더 작은 쪽, 아니지? 더 그죠? 작은 쪽이 축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쪽이 더 작은 쪽인 로그 a-1이에요. 너가 로그 b-1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뭘 대입했냐면 a랑 b를 대입했어. 근데 a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데 b보단 작아요. 그럼 a가 한 요쯤에 있을 것 같고 b는 한 요쯤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1이 있습니다. 이 상태 괜찮죠? 그럼 이제 함수값 눈으로 보고 비교해볼까? 얘는 어때요? 얘가 누구야? 로그 a-1의 a죠. 얘가 누구예요? 얘가 바로 로그 b-1의 b지. 그러니 너보다는 네가 더 확연하게 작죠. 이 형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요. 됐죠? 뭐 대충 풀어서 맞았겠지. 근데 저렇게 풀라고 알고 있으라고. 나는 막 10초 만에 풀었는데 깝치지 마시니까. 아, 미안합니다. 짚어볼게요. 너의 독은 알파, 베타? 알파, 베타의 곱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얘는 직접 인수분해를 해서 알파, 베타를 다 구해서 풀어낸 학생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의 의도는 그걸 그렇게 다 인수분해해서 풀어서 계산을 해서 답을 내달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뭘 판단을 해달라는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써먹을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너가 어쨌거나 로그 2의 x를 치환을 하겠죠. 처음부터 치환을 할게요. 너를 t라고 놓을게요. 너를 t라고 놓으면 너는 2 더하기 t, 너가 3 더하기 t, 너는 빼기 12는 0. 자, 현재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너를 이제 전개를 해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너가 t제곱 더하기 5t 그 다음에 빼기 6이 나오나? 자, 참고로 이 문제는 이 자리가 마이너스 6이건 마이너스 5건 마이너스 7이건 답이 똑같아요. 사실은. 왜 그럴까? 우리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두 근이라 하면 너가 알파 베타가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써달라고. 로그 2에 알파를 t1이라는 너의 근으로 잡고 로그 2에 베타를 t2라는 근으로 잡아달라고 그래. 얘네 두 개가 너의 근이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이런 관점이에요. 이 2차 방정식 입장에서는 나는 로그 2의 알파, 로그 2의 베타가 두 실근이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알파랑 베타를 문제에서는
곱한 형태를 만들어주고 싶지. 그럼 로그끼리는 알파, 베타가 곱해지려면 당연히 서로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더해봅니다. 더해보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t1 더하기 t2가 로그 2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근데 t1, t2가 뭐야? 근과계수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5죠?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2에 마이너스 5승이고 끝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다 구해서 풀었다면 요 근과계수의 관계를 기억을 하세요. 왜? 이 자리가 11이 됐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지? 근과계수 관계 달라져 안 달라져? 합은 안 달라지지. 근데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그럼 니네가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거기서부터 헤맨다. 근해 공식에 넣는 건 아니잖아. 원래 2차 방정식 접근은 딱 3단계. 첫 번째, 인수분해 되면 근을 갖다 쓸 수 있고, 두 번째, 인수분해 안 되면 무조건 근과계수 관계 보는 거고, 세 번째로 그마저도 안 되면 그제서야 근해 공식이라는 도구를 쓰는 거예요. 2차 방정식 나오면 그 얘기를 항상 할 거라고. 하지만 얘는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를 안 봐도 되는데, 문제를 풀면서 느껴야 된다고. 이거 인수분해 안 돼도 근과계수의 관계로 풀 수 있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넘어갑니다. 11번. 치환해서 풀겠죠? 자, 너도 2의 x승을 치환을 합시다. 바로 쓸게요. 근데 지수함수를 치환했을 때는 항상 이걸 습관적으로 써주세요. 치환한 t는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너가 6t가 되나요? 더하기 k 플러스 는요. 너가 서로 다른 두 실근 밑줄치시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으로 바뀌는 거죠. 뭐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서 양수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만약에 판별식만 썼다가는 틀릴 수 있다고. 판별식만 쓰는 게 아니라 너가 두 근의 합과 곱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두 근의 합은 6이라서 이미 0보다 커요. 두 근의 곱인 k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되고, 두 번째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가져야 되겠죠. 짝수근의 판별식 9 빼기 k 빼기 5가 0보다는 커야 되겠죠. 두 개 연립하시면 끝. 마지막 12번. 12번이 이제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인데, 예전에는 한동안 잘 나왔어요. 사실은 여전히 고2 내신에는 간간히 나옵니다. 수능에는 잘 나온 형태는 사실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 자, 볼게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의 fx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2x, 다시 0부터 1까지는 2x예요. 그러면 0일 때 fx 위아래 함수값이 같은 거 보이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가 마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2x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2x예요. 이렇게 돼요. 요게 일단 시작입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f x 플러스 2는 fx. 자, 요게 오늘 다룰 삼각함수와도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있는 얘는 어떤 주기성 표현이에요. 주기성 표현. 너의 해석은 뭐냐면 fx라는 함수가 fx는 2마다 반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즉 예를 들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이렇게 그려졌으면 다시 반복해서 또 이렇게 그려지고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이 자리마다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fx라는 거는 x 대신에 x-1을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럼 x 빼기 2 플러스 2는
fx 빼기 이렇게 봐도 괜찮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요거랑 똑같아요. 그럼 봐봐. fx라는 함수는 fx 자기 자신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으로 이동을 했다고 봐도 되죠. 우리는 fx가 여기에 원래 이렇게 있었거든? 얘가 이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로 오겠죠. 그게 fx랑 똑같다는 거예요. 또 이만큼 평행이동, 또 이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그래서 얘는 표현 자체를 기억을 합니다. 표현 자체를 꼭 암기하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돼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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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가겠죠? 자, 근데 너라는 함수랑 y는 로그 2n 의 x승, 로그 2n의 x 너와 만나는 점의 개수가 정확히 99개 돼요. 그럼 이 함수는 대충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죠? 여기다가 얘를 그리라는 얘기야. 그럼 도대체 n 값이 어느 정도가 되겠냐고. 교점이 99개나 있대요. 그럼 교점의 개수는 어떤 식으로 찾을 거냐면 일단 얘는 반드시 여기 지나요. 그죠? 1,0을 지날 거야. 그리고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 그럼 교점이 몇 개가 되겠어?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된다고. 내가 그려서 판단을 할 건데 이 유형은 풀이하는 방법이 약간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뭘 찾냐면 얘가 지금 사실은 0부터 2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이죠. 언제 2가 되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즉, 요 함수와 요 2라는 값이 언제 만나는지, 사실은 이 값이 언제 2가 되는지 그 x좌표를 먼저 찾습니다. 그 x좌표를 왜 찾냐면 한번 찾아볼게. x는 얼마가 되냐면 2n의 제곱 뭐 이렇게 되거든. 그죠? 2n의 제곱이 되는데 그럼 2n의 제곱이라는 곳은 분명히 얘는 자연수예요. 자연수이자 짝수예요. 그럼 난 어딘가 짝수가 있어서 여기가 지금 1, 2, 3, 4, 5, 6, 7, 8 땡땡땡.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 n 값이 만약에 n이 만약에 2야. 그럼 너는 4가 되고 제곱하면 x는 16이 된단 말이지. 맞죠? 너가 16이 된다는 거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게 개만이 그려지고 마지막에 너가 15, 16, 여기가 16 이렇게 된다고. 이런 모양이 됐을 거라고 중간에 생략이 되더라도 정확히 어느 점을 지나냐면 16,2라는 이 점을 지났을 거라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겠어? 여기부터 이렇게 뻗어 나오겠죠. 그럼 잘 봐봐. 이 로그 함수는 무조건 요 뾰족한 거랑 두 번씩 만나요. 뾰족 두 번, 뾰족 두 번, 여기도 두 번, 여기도 두 번. 여기만 딱 한 번 만나네. 즉 마지막에는 한 개만 빼주면 돼요. 맞죠? 그럼 봐봐. 2 갈 때마다 교점 두 개 생기지. 2 갔을 때 교점 두 개, 2 갔을 때 두 개, 마지막에 2 갔을 때 두 개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총 교점이 몇 개겠어, 당연히? 2 갈 때마다 두 개였는데 16만큼 갔잖아. 그러면 교점이 두 개씩 8번인 거죠. 언제만 제외하고 처음 시작할 때만 제외하고. 처음 시작할 때는 한 개예요. 그러니 이때는 교점이 몇 개야? 여기까지 교점이 15개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교점이 99개라며. 얘가 15개가 된 이유는 16에다가 1을 빼서 15개가 된 거라고 사실은. 이 16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즉 2n의 제곱에서 1 뺀 게 얼마가 된대요? 정확히 99가 되고 그치죠. n 값은 5가 나오고 이 자리가 100이 되는 순간까지 쭉 뻗어나가면 총 99개의 교점이 나온다. 얘는 조금 어려운 문제. 됐죠? 자, 잠깐만 쉴게요. 처음에 선생님이 이제 강의 촬영을 할 때 아버지께 알려드렸더니 틈틈이 막 보시는 거야. 그리고 좋아요를 이렇게 열심히 누르세요. 막 알람 설정까지 해놓고 막 새벽 1시 반쯤에 선생님이 이제 인코딩해서 딱 예를 들면 업로드를 했어. 그러면 병서야 아직 안 자니 늦게까지 고생이 많구나. 막 저번 영상은 음성이 뭐 어디가 뭐 이상 뭐
뭐 소리가 좀 이상하더구나. 뭐 아니면 뭐 20분쯤에 뭐가 이상하구나. 아빠 그걸 설마 다 보세요? 그래서 아빠 수능 보실 거예요? 뭐지? 왜 다 보지?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 아빠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재롱잔치 아니냐? 이쯤 되면 그죠? 재롱잔치죠. 솔직히 말해 수학 재롱잔치. 어? 아들이 수학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가 재롱잔치 아니야. 그것도 아주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올렸으니 우리 아빠 입장에서는 재밌을 것 같아요. 나도 생각을 해봤어. 아, 우리 딸이 만약에 나중에 뭔가 뭐 이런 걸 해. 뭘 가르쳐. 근데 막 영상을 해서 올려. 나도 궁금해서 보지 않을까? 왜? 어린이집에서 영상 보내주면 동영상 이런 게 열심히 봐요. 너네도 어릴 때 막 학예에 있다는 걸 해서 막 촬영하지 않니? 똑같아요. 2시간짜리 학예입니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아빠 말고 너네도 좀 봤으면 좋겠다. 자, 오늘은 지겨운 지수로가 끝났습니다. 그죠? 삼각함수라는 새로운 대단원으로 들어갔고 장단점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까지 좀 약간 지수로그 쪽이 기억이 안 나고 혹은 로그 연산이 좀 힘들었고 하더라도 삼각함수부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되게 괜찮아요. 수투는 한 번 놓치면 개 망한다고 그래서 수투 지금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놓치면 사실은 끝장이에요. 이 뒤에 갈수록 더 어려워지면 절대 쉬워질 일이 없어요. 얘는 갑자기 삼각함수 하면 쉬워질 수 있어. 수열하면 갑자기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 얘는 오늘부터 다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잘 들었으면 좋겠고 근데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까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왜? 지수로가 1도 안 나와요.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삼각함수에서. 너무 억울하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별로 안 억울하죠? 자, 미안해요. 여러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삼각함수. 네, 뜻입니다. 요 삼각함수, 그 다음에 지수로그 함수에서 삼각함수로 넘어오는 이 맥락이 아주 개뜬금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 수원의 목적을 좀 아셔야 되는데 수원이라는 과목은 새로운 함수들을 몇 가지를 배웁니다.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는 초월함수라고 부르는데 이 초월함수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배우고 이제 이과 애들은 나아가서 미적분을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수투의 방식으로 초월함수를 미분하고 적분을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한 기초 단계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함수의 특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2차 함수의 특징을 알아야지 2차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하는 것들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함수의 성질들,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릴 줄 알고 하는 것들을 배우는 단계가 여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함수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정의역과 치역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어떠한 특징들이 있었죠? 대칭성, 주기성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들 지수로그 함수 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를 하기 이전에 우리는 뭘 배웠냐면 지수랑 로그 자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지수 로그에 대해서 사실은 로그 이전에 지수를 배울 때 지수 법칙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지수 자체를 확장을 했어요. 지수를 어느 범주까지 확장을 했냐면 정확히 실수 범주까지 확장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 직교좌표에서의 x축에 해당하거든. 그지? x값은 일반적으로 우린 실수인 것들에 대해서 함수를 다 정의를 한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삼각 함수라는 걸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는 중딩 때 정확하게 삼각 B라는 걸 배운단 말이야. 3-2에서 배우거든. 그럼 삼각 B에서는 각도라는 것들이 삼각형 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0도부터 180도 사이에 있는 것들만 배웠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각이라는 건 기껏해야 0부터 180도 아니면 뭐 기껏해야 한 바퀴 돌아서 360도까지 정도의 각도밖에는 머릿속에 없는데 이 각도 자체를 실수 범주로 확장을 합니다. 개신기하죠? 이거를 왜 확장을 했는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확장을 한대요. 그럼 이거를 확장을 하다 보니 기존의 방식대로 삼각비를 단순하게 정의를 하기는 좀 어렵고 기존의 삼각비의 어떤 그런 성질들을 다 포함하는 조금 더 큰 체계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 어떤 반지름, 일자리 원 위에서의 좌표로 정의가 되는데 그걸 이제 각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는 각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이 각도는 여기가 예를 들면 45도야. 그럼 여러분 눈에는 이 각은 당연히 45도로 보이겠죠. 그죠? 하지만 삼각함수를 배우고 나서는 얘는 45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각도를 어떻게 확장할 거냐면 하나의 시초선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요 시계 바늘이 회전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시계 바늘이 회전한 크기와 플러스 방향까지를 다 고려하는 게 바로 각도예요. 이렇게 확장을 하겠대. 무슨 소리냐면 잘 생각해봐. 원래 여기 있던 시계 바늘이 있어. 얘가 45도 이렇게 돌아갔으면 얘는 요 반시계 방향으로 45도만큼 돌아갔습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지? 근데 시계야. 야, 시계는 내가 이렇게 돌아가서 멈추는 건 아니잖아. 한 바퀴 더 돌아도 괜찮죠? 그럼 얘는 몇 도라고 부를 수 있냐면 45도에다가 한 바퀴 더 돌았으면 45 더하기 360도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즉 각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45도랑 45도에다가 360도를 더한 거는 똑같아요. 요 시계 바늘 입장에서는 똑같이 보인다는 거야. 내가 지금 약간 이런 거야. 너네가 분침 하나만 가지고 이게 도대체 몇인지 알 수 있니? 모르죠. 야, 00시에서 세 바퀴 돌았으면 3시가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40분을 가르치고 있어. 40분을 가르치고 있으면 여러분 40분이라는 것만 알지 이게 몇 시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 얘가 1시 40분일 수도 있고 2시 40분일 수도 있고 그 돌아간 정도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방향 하나를 가지고. 그래서 너라는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이 작은 각도를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그래서 기준을 잡습니다. 이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잡냐면 시초선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이쪽 방향을 양의 방향, 이쪽 방향을 음의 방향이라고 한대요. 이거는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 이딴 거 좀 하지 마세요. 정의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예요. 너네가 새로 정의할 거 아니면 자 보세요. 여기가 똑같이 45도라고 할게. 그러면 얘는 몇 도라고 부를까? 만약에 이쪽 방향이 이만큼 돌아갔어. 얘는 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크기는 45도인데 마이너스 45도라고 부른다. 이렇게. 그럼 아까 있었던 이쪽 내가 이쪽 방향으로 45도 돌아간 예를 들어 여기가 플러스 45도였다고 친다면 플러스 같은 건 사실은 생략은 하겠죠. 우리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사실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너가 됐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서 요 시계 바늘이 됐을 수도 있죠. 그냥 시계 바늘이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생각해봐. 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반시계로 돌았으면 플러스, 시계 방향으로 돌았으면 마이너스 부호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간 크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이 시계 바늘은 동일한 시계 바늘로 보인다고. 이 시계 바늘을 실제로 정확하게 뭐라고 얘를 용어를 쓰냐면 동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동경. 동은 대체 무슨 한자인지 모르겠고 경을 바늘 경자를 쓴다고. 단직선을 표현하는 바늘의 형태라고. 동은 무슨 동자일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면 나중에 찾아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요 시계 바늘이 돌아간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각도라는 거를 실수 전체로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 되게 간단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시초선. 참고로 모든 문제는 시초선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주어집니다. 항상. 우린 나중에 직교좌표 위에서 얘기를 할 거거든. 항상 이쪽 시초선으로 주고 이쪽 방향으로 한 바퀴 돌아서 여기까지 왔대요. 이렇게 돌아갔대. 이 방향으로 돌아서 한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대요. 근데 요 사이 각도가 여러분이 아는 60도래요. 그럼 실제로 이거를 선생님이 새로 확장한 가게 형태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 얘는 잘 생각해봐. 여기서 60도까지 요 양의 방향으로 간 거죠. 그죠?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에요. 양의 방향으로 갔고 한 바퀴 더 돌았죠.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 얘는 플러스 60 더하기 360도 이렇게 표현한다. 근데 동일한 동경인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갔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 예컨대. 그럼 얘는 너를 기준으로 한 바퀴가 원래 360도인데 요 사이각이 60도자. 그러면 이만큼의 각도의 크기는 정확히 300도가 되거든. 맞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정확히 300도 회전한 거죠. 근데 그 크기는 300도인데 부호가 뭐라고?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돼요. 즉 재밌게도 내가 나타내는 이 시계 바늘은 한 가지인데 너를 표현할 수 있는 사실 각도는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죠. 내가 한 바퀴만 도시는 거 아니잖아. 100바퀴 돌 수도 있고 1000바퀴 돌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도라는 게 실수 전체로 확장이 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볼까? 여기다 쓰자. 자, 그럼 우리는 요 시계바늘 입장에서 동일한 시계바늘을 갖는 각도만 한번 찾아볼게. 이런 거 어때? 40도랑 뭐 400도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700 아니지, 마이너스 680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나타내는 각도가 다 같을 거라고. 무슨 얘기냐면 차이가 360도의 정수배 형태라면 이면 같은 동경에 해당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 동경이 동일하다는 게 되게 중요해. 봐봐. 동경이 동일하면 우리는 조금 이따가 삼각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그 삼각함수에서의 모든 삼각함수의 함수값이 다 동일해요. 동경을 정의를 하고 나면, 동경이 동일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 대해서 어떤 동경이 같은지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야, 360도의 정수배만큼 차이가 나면 당연히 동일하겠지. 너에서 한 바퀴씩 혹은 반대로 몇 바퀴씩 돌아가는 건데, 하지만 여전히 같은 방향을 나타낸다는 거야. 12시에서 1시간 지나면 12시잖아. 그지? 가리키는 방향이. 그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도를 우리가 원래 0도부터 180도 있는, 뭐 예를 들면 삼각형에서 정의를 했다면 이 각도를 아주 확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다각형에서는 야, 이 각도가 무슨 뭐 420도래 개소리죠? 이렇게 하지 않잖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거야. 너를 420도로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60도만큼 갔다면 420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하는 각도라는 거를 이제는 실수 전체 범위로, 그러니까 각도에 대해서 음수도 존재할 수가 있다고. 사실 각도가 음수인 게 말이 돼? 기존의 다각형에서는 각도 음수인 걸 생각하기가 어렵잖아. 하지만 너를 하나의 기준과 회전한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크기로 절대값을, 방향을 가지고 부호를 결정을 하겠다는 거겠죠. 요거 되게 처음엔 좀 헷갈리는데 뭐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기억하세요. 요거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단위를 배웁니다. 새로운 단위. 그래서 새로운 단위가 뭐냐면 호도법인데,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은 360분법이에요. 360분법이 뭐냐면 요 한 바퀴를 360등분해서 각각을 1도로 표현하는 게 360분법. 여러분이 기존에 하던 게 그냥 360분법이에요. 호도법이라는 건 새로운 거 배웁니다. 요 호도법은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로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호, 도, 방법, 법 이렇게 된다고. 됐죠? 호도법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뭔지 한번 볼게. 우리는 부채꼴이 있는데 정의 자체가 이렇게 돼요. 반지름 1짜리 부채꼴에 대해서 너의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 그랬을 때 요 선분의 요 호의 길이가 1이 되도록 하는 그 각도를 1 라디안이라고 하겠대요. 단위가 이렇게 돼요. 호도법으로. 라디안이라는 게 단위라고. 이쪽에서 마치 1도, 이 녀석이 단위였듯이 얘는 1 라디안, 이 부분이 단위예요. 새로운 단위를 배운다고 그랬잖아. 각도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단위인 거니까 약간 파운드로 바뀐 거라고. 지금 원화 쓰다가 파운드 쓰니까 어색하죠. 하지만 그 환산법만 알면 될 거 아니야. 그것만 알면 돼요. 파운드는 파운드 나름의 장점이 있다고. 영국가면 써야 될 거 아니야. 자, 요새 유로 쓰죠. 미안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요 라디안이라는 게 그럼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지. 그지? 저 라디안이라는 거의 장점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 혹은 넓이를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해요. 다시 한번. 호도법으로 부채꼴에서의 중심각을 표현을 하면 그 경우에는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하기가 되게 편해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볼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반지름 일자리 원이 있으면 너의 둘레는 뭐였냐면 2파이 r이었죠. 그죠? 요거였죠. 그죠? 근데 너라는 각도가 현재 360도거든? 그럼 잘 생각해보면 이 둘레는 이 360도랑 관련이 있어요. 맞죠? 그래? 그럼 잘 생각해보니 이 세타라는 각도랑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정비례하는 것 같아. 예컨대 세타가 2세타가 되면 이렇게 돼서 너가 또 세타가 되고 2세타가 되면 요 호의 길이가 2가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심과의 크기가 얼마였겠어? 2 라디안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서 둘레를 나타내는 방법은 어떤 식이냐면 너의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면 너의 둘레가 나오네?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호도법을 이용하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L은 그냥 R 세타라고 써요. 이렇게. 부채꼴이 1이니까 너에다 1을 곱했을 뿐이지 반지름이 2짜리가 됐으면 요 길이가 2배만큼 늘어나자. 반지름이 2배가 됐으니까 호의 길이도 2배만큼씩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호의 길이는 정확하게 두 가지 요소에 정비례하는데 요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의 정비례하기 있어요. 그 둘을 그냥 곱해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중심각이 그러면 얘는 얼마짜리가 될까? 얘는 지금 반지름 1짜리였으니까 둘레가 2파이죠. 맞지? 둘레 2파이잖아 지금. 둘레가 2파인데 너의 중심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너는 세타 곱하기 반지름 1이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세타가 라디안 단위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 이 상황에서 세타는 정확히 2파이를 뜻하는구나. 이 2파이가 사실은 단위가 라디안이고 이 2파이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누구랑 똑같냐면 360도랑 똑같구나. 그래서 내가 아까 서로 다른 그냥 단위에 불과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1 환율 같은 거 그냥 외우는 거라고. 대충 1,000원에 1달러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 얘 암기예요. 얘 암기입니다. 너가 2파이가 360도가 된다. 2파이 라디안이 360도가 되는데 재밌게도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라디안이라는 부분을 생략을 합니다. 보통 단위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다 생략을 하잖아. 이쪽에서는 그냥 2파이라고 얘기하고 각도를 2파이라고 하면 얘는 라디안을 뜻해요. 사실은 라디안이 뒤에 붙어 있는 거야. 2파이라는 건 사실은 뭐예요? 그냥 숫자에 불과하죠. 파이라는 이 기호가 불편할 수는 있지만 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3.141592 6535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숫자란 말이야. 그지? 얘는 그냥 숫자야. 약간 루트 3 같은 거라고. 그럼 얘가 2파이라는 거는 각도라는 건 분명히 360도라는 단위가 있는데 숫자만 가지고 표현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파이에다가 그 단위인 라디안을 붙여주는데 일반적으로 각도에서 이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면 우리는 무조건 라디안을 뜻한다. 됐죠? 예를 들어볼게. 자, 얘를 기억하세요. 그럼 약분하면 파이는 180도지? 자, 이걸 가지고 막 연습을 한다고. 말같지도 않은 연습을 해요. 3분의 1파이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45도는 얼마일까? 이런 거 물어본다고. 이게 다 0세트에 있는 문제들이고 오늘의 연습들이지. 자, 3분의 1파이는 얼마겠어? 60도 아니야? 넌 얼마겠어? 4분의 파이 아니야? 제일 많이 쓰이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어차피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는 특수각들만 사용하게 돼 있어. 맞지? 그럼 특수각이라는 건 기껏해야 뭐밖에 없어? 30, 45, 60 요거밖에 없잖아. 물론 120도 있고 135도 있고 있긴 한데 걔는 너의 정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맨날 뭐가 나오겠어? 3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네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문제에서 3분의 파이를 물어봤을 때 180 나누기 3은 60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3분의 파이 60도, 6분의 파이 30도, 4분의 파이 45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얘는 진짜 개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약간 구구단 같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척척척 나와야 된다고. 그냥 60도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30도 그럼 그때 사인값, 코사인값, 탄젠스값 얼마였더라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게 기본적인 각도에 대한 변형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와 그 다음에 넓이도 표현하기 좋다고 그랬죠. 넓이도 호도법을 이용하시면 되게 편해요. 봐봐. 넓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원래 기존에 360분법을 가지고 넓이를 표현하던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가 120도라고 할게요. 120도. 반지름이 이짜리라고 합시다. 그럼 요거의 넓이를 구해라. 다 구할 줄 알죠? 다 어떻게 구해요? 처음에 전체 원의 넓이를 구하겠죠. 전체 넓이는 파이 2의 제곱. 근데 여기다 뭘 곱해요? 여기다 뭘 곱하죠? 360분의 120. 이렇게 곱하죠. 맞아요? 그럼 너는 뭐에 해당하냐면 2의 제곱은 파이 r 제곱에 해당하고 너는 뭐에 해당하냐면 2파이에 해당하고 120도는 뭐에 해당하냐면 사실은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부른다면 세타에 해당해요.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중심각 세타로 논다니까 그냥. 이게 단위가 라디안일 수도 있고 120도인 360분법일 수도 있지만 근데 얘를 뭘로 통일해서 단위를 지금? 라디안으로 통일을 한 거죠 지금. 그래야지 같은 거끼리 나눌 거 아니야. 얘도 각도라서 나눌 수 있고 3분의 1인 거잖아. 내가 360도 분의 2파이 라디안 뭐 이런 식으로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약분시키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360분의 2파이 뭐 이렇게 되진 않잖아. 그지? 그래서 같은 단위로 통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약분이 되죠. 파이가 약분이 돼요. 뭐가 나와요?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게 나옵니다. 얘도 역시 이쪽에서 암기하셔야 되는 공식이에요. 그럼 너는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2분의 RL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왜? 정확히 R 세타가 L이니까. 그래서 이쪽은 오늘 수업은 암기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암기를 안 해오시면 다음 시험은 개판칩니다. 왜? 여러분이 정확히 로그 다음 시험을 개판 쳤거든. 그때 평균이 4점인가? 12개 중에 평균이 4점이면 사실은 좀 많이 곤란하죠. 오늘 평균은 그래도 그래서 좀 많이 올랐어요, 이제. 제발 암기하세요, 제발. 이것도. 나 각변환이라는 거 또 암기해야 돼. 그 다음에 얘도 암기하시고, 쟤도 암기하시고. 암기 사항이 오늘 되게 많아요. 연습하고 암기하면 돼요, 오늘은. 엄청 어려운 수학적인 걸 하는 건 아니야. 9구단 처음에 알려주는 거야. 오늘 약간 17단 같은 거 외운다고 생각하세요. 어렵겠죠? 요거를 기억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볼까? 중심각이 3분의 파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짜리. 이거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와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고? 중심각에 너랑 곱한다고. 그럼 뭐가 돼요? 3분의 4 파이가 되고 끝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얼마나 간편해. 너네 이거 원래 어떻게 했어? 야, 3분의 파이라는 게 60도거든? 그럼 60도였으면 니네 다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4에다가 2파이를 곱하죠? 곱하기 360분의 60도 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게 정확히 누구야?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편해. 이 호도법을 썼을 때는 즉 각도를 이미 요 라디안으로 바꿨을 때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여러분이 중딩 때 구하던 것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둘이 곱하면 된다. 그 다음에 넓이는 뭐겠어?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너의 제곱 곱하기 너. 이런 부분들이 그냥 암기라고. 그럼 넓이는 뭐가 돼? 2분의 1 4의 제곱 3분의 파이. 그냥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돼요. 단위는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예요. 단위는 없어요. 부채꼴의 단위는 없습니다. 부채꼴의 단위가 라디안일까? 아니에요. 라디안은 각도에 대한 단위라니까. 각도랑 반지름을 곱한 시점에서 얘는 그냥 어떤 넓이 단위가 된 거예요. 됐죠? 얘가 뭐 반지름의 길이가 4cm다. 그러면 센티미터 제곱 뭐 이 정도 단위는 들어가겠지, 그지? 괜찮죠? 자, 여기까지가 호도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는 저 동경에 대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저 동경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반각. 먼저 일반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자면 자, 일반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 우리가 직교 좌표를 기준으로 이쪽에
너랑 30도를 이루는 이러한 동경이 있어요. 항상 직교좌표에서 시초선은 X축의 양의 방향 이쪽입니다. 이쪽이 시초선이에요. 그러면 너라는 각도를 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었냐면 플러스 30도라고도 쓸 수 있었고, 아니면 뭐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330도로 쓸 수도 있었고, 아니면 이쪽 방향으로 한 바퀴 더 돌아서 플러스 390도로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나는 요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를 좀 일반화를 한다면 뭘 이용할 수 있냐면, 어디 갔죠? 지웠고, 요거에다가 정수배를 해서 360도의 정수배를 해서 더한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를 뭉뚱그려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0도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너를 나타내는 모든 각도는 다 이런 표현으로 가능해요. 이런 표현이면 무조건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거지. 요거 이해가요? 300, 얘가 지금 30도, 30도만큼 돌려 일단. 그럼 이 방향이 맞춰지겠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360도가 무슨 의미예요? 한 바퀴를 의미하자, 한 바퀴. 이쪽 한 바퀴가 됐건 반대쪽 한 바퀴가 됐건 100바퀴가 됐건 그건 알바가 아니라고. 여전히 시계바늘의 위치는 동일하다고. 저 시계바늘의 위치를 나타내는 각도는 무수히 많은데 그거를 내가 하나로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이거를 기억을 하세요. 이게 일반각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를 굳이 일반화를 한다면 알파라고 났을 때 알파 더하기 360도 더하기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너는 뭐 너라는 각도를 세타라고 내가 가정을 했을 때 이 세타가 너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것은 자명하다는 거야.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각도를 풀어내는 것들이 이쪽 동경의 위치 관계예요. 뭘 할 거냐면, 자, 약간 어려워. 세타 1과 세타 2가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돼요. 이렇게요. 그랬을 때 뭐 어쩌고저쩌고 뭐 너의 각도를 구해봐라 라는 식으로 문제들이 나오는데, 보통 세타 1, 세타 2 이렇게 안 나오고 뭐 너가 세타, 너가 3세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우리는 세타 1과 세타 2가 만약에 y축 대칭이라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보시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 함은 세타 1과 세타 2가 대략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이렇게 너가 세타 1, 너가 세타 2. 사실은 네가 세타 2고 네가 세타 1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전혀 상관은 없어요. 그럼 봐봐. 우리는 너라는 각도를 세타 2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대칭이라는 것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 사이각도가 같아요. 이 대칭이라는 건 오로지 요걸로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사이각도를 선생님이 편의상 알파라고 부르겠습니다. 저 알파랑은 다른 알파예요. 그러면 요 알파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세타2를 한번 내가 표현을 해볼게. 무슨 표현을 할 거냐면 이와 같은 일반각 표현을 할 거예요. 동경의 위치 관계는 사실은 그냥 암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 원리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암기가 잘 안 돼요. 봐봐. 세타2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너는 일반각 표현을 만들려면 아까 저기처럼 일단 30도를 돌리고 봐. 일단 너부터 양의 방향으로 돌아가고 봐. 일단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도니? 여기까지가 몇 도야?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얼마죠? 90도죠. 또 얼마 더 돌아갔어? 알파만큼 돌아갔죠. 그래서 너를 알파 더하기 90도라고 씁니다. 더하기 뭐라고 쓸 수 있다고? 일반각 표현 360도의 정수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너 세타2니까 M2라고 써. 이렇게. 이거 괜찮아요? 다시 한번. 얘를 표현한 게 알파 돌아간 다음에 360도가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정수범 돌아갔으면 이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고 싶어. 왜 나는 일반각으로 표현하고 싶냐면 이 세타2라는 각도가 실제로 정확히 어떤 각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얘가 정확히 알파 더하기 90도라는 보장이 없다고. 전혀. 얘는 음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큰 수일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 세타1을 뭐라고 쓸까? 얘는 이번에는 90도를 여기까지 가. 근데 알파를 반대쪽으로 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90도예요.
더하기 뒷부분 똑같아요. 다만 너가 n2, 너가 n1이라고 쓰겠지. 이거를 왜 n1, n2라고 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동경에 대해서 내가 몇 바퀴 어디로 돌아갔을지 어떻게 알아? 이 n이랑 같은 n일지 다른 n일지 어떻게 아냐고. n1, n2로 쓰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에 있다면 알파 값과 무관하게 어떠한 형태가 일정해집니다. 뭐가 일정해질까? 너와 너의 합이 일정해져요. 왜? 2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이 부분이 소거가 되죠. 이렇게 쓸 수 있니? 2 곱하기 90도 더하기 360도에 n1 더하기 n2 이렇게 나와요. 맞아? 야, 근데 n1, n2는 내가 그냥 뭔지 모르는 그냥 정수잖아. 그럼 너 그냥 n이라고 쓰자고 이렇게. 정수 이렇게.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니까. 어차피 뭔 정수인지 모르는데 그냥 n이라고 쓰든 내가 m이라고 써도 뭔 상관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됐지? 그래서 결론 x1, 세타1, 세타2 두 각도가 나타내는 동경이 어떠한 선대칭을 이루고 있을 때 얘는 y축에 대한 선대칭이에요. 선대칭. 사실은 선대칭이에요. 선대칭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대칭축을 나타내는 그 각도의 2배를 함고에다가 일반각 표현으로 둘의 합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암기사항이라고.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까? 야, y축 아니면 x축 대칭이야. x축 대칭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겼거든? 이거 맞지? 이거 맞지, 그지? 야,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쪽 방향 베타지. 맞아? 얘는 이 방식대로 쓴다면 베타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예요. 맞죠? 얘는 반대쪽이지. 얘는 뭐라고 쓰겠어?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죠.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쟤는? 베타 값에 무관하게 베타 부분은 삭제가 되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 그냥 360도에 M1, M2니까 역시 정수배가 나오죠.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360도의 정수배가 나왔어요. 왜 그런 거야? 나는 여기서 분명히 대칭축에 2배 한다고 했잖아. 왜 그런 거야?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얘는 X축에 대칭을 시켰어. 근데 네가 나타내는 각도가 얼마예요? 이걸 나타내는 각도가 0도잖아. 0도. 여기부터 시작한다면 시초선이 빵도에 빵도. 빵도에서 이쪽으로 가면 양수, 이쪽으로 가면 음수. 그럼 니는 빵이겠지. 그래서 0 곱하기 0 곱하기.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2 곱하기 빵도 더하기 역시 정수 이렇게.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억하냐면 너를 싹 정리해서 세타1과 세타2가 어떤 선대칭을 이룰 때 선대칭을 이룰 때는 세타1 더하기 세타2를 뭐라고 쓰냐면 2 곱하기 대칭축이 이루는 각도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 이게 끝입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되게 쉬워. 암기하면. 암기할 게 딱 2가지밖에 없어. 얘랑 선대칭 했지. 야, 눈치껏 선대칭 했으니까 또 뭐 할까 내가. 이 정도 눈치는 다들 있을 텐데 점대칭 하겠죠, 그죠? 점대칭 해볼까요? 점대칭 해볼게. 딱 점대칭까지만 할게. 더 있지만 거기까지 하면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만 할게. 자, 점대칭 있어. 점대칭이 있고 사실은 일치하는 게 있어요. 일치. 두 동경이 일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동경이 일치하면 각도가 같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왜? 아니지. 각도가 같을 필요는 없잖아. 동경은 일치할 수 있어요. 하나의 동경이 무수히 많은 각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세타1이랑 세타2가 각도가 같다라고 했을 때, 아니지, 동경이 같다라고 했을 때 각도까지 같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각도끼리 차이가 얼마가 돼서 뭐라고 그랬어 아까 내가 차이가 이만큼 나죠. 360도의 정수배하고 차이가 나죠. 이게 동경이 일치할 때예요. 이런 표현들이 다 나온다고. 동경이 일치할 때, 동경이 서로 일직선인데 반대 방향에 있을 때, 동경이 원점 대칭일 때 같은 표현이죠.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동경이 y는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 동경이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 동경이 y는 루트 3x에 대해서 대칭일 때. 이거 중도 기출 표현이에요. 되게 많이 표현돼요. 되게 많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선대칭은 요거 하나로 정리가 돼요. 무조건 이걸로 끝이고. 그럼 이거 하나만 해볼까? 야, yx 대칭이네 그러면. 세타1이랑 세타2가 yx 대칭이래. y는 x라는 저 직선을 나타내는 각도는 얼마로 잡는 게 편할까? 45도로 잡는 게 편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써?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45도에다 2 곱하면 360도에 정수대 이렇게 쓴다고. 이 정수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해결하게끔 줍니다. 이따 문제 보면 알아요. 되게 명확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원래는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돼. 선생님 이거 y는 x는 여기 45도라고 봐도 되지만 뭐 이런 거 안 되나요? 마이너스 135도? 야 이거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된다면 너무 억지죠. 왜? 야 직선 내가 반직선이라고 안 했잖아. y는 x니까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잖아. 근데 얘를 두 배를 한 거랑 얘를 두 배를 한 거랑 어떨까 사실은? 차이가 얼마예요? 360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뒷부분 360도의 정수배를 더하고 빼는 부분에서 충분히 해결이 되지.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편한 거 아무거나 하셔도 된다.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Y축이 이쪽이라서 90도라고 하고 이쪽이라서 마이너스 90도라고 하든지 270도라고 하든지 니네 맘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근데 나 같으면 90도를 쓴다고. 90도가 숫자가 간단하니까. 나 같으면 45도를 쓴다고. 누가 마이너스 135도를 쓰니. 하지만 뭘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선대칭 두 번째 세타1과 세타2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인 경우. 반대 방향이라 하면 이것은 사실은 원점 대칭인 경우. 점 대칭이죠. 자, 동경이 일치한다는 거는 저 동일한 식의 바늘을 갖는다는 거야. 동일한 식의 바늘을 갖는다는 건 세타1은 알파 더하기 360도에 n1이라고 쓸 수 있고 세타2를 알파 더하기 360도에 n2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아까 세타1, 세타2 나왔을 때 플러스 알파고 마이너스 알파니까 알파 값에 무관하게 일정한 값을 갖도록 난 둘을 어떻게 했죠? 둘을 서로 더해서 알파를 소거시켰어요. 맞아요? 여기서는 플러스 알파고 플러스 알파니 서로 어떻게 하겠어? 서로 어떻게? 빼겠지. 빼야지 알파가 소거가 되겠지. 알파 값에 무관하게 어떤 일정한 공식을 만들고 싶은 거야. 뭐가 나와요? 너에서 널 뺀 게 나오죠. 근데 정수 빼기 정수는 뭐라고? 그냥 정수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끝이. 차이가 360도의 정수배네. 너는 세타1 빼기 세타2가 360도의 정수배. 근데 얘는 너무 쉽다고 사실. 그럼 얘는 어떨까? 반대 방향인 거. 반대 방향인 건 정확히 180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180도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라 하면 요거잖아. 너랑 너를 말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야 얘를 표현하는 거는 여기가 알파였으면 이만큼이 180도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알파 더하기 180도 더하기 360도에 n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너가 n1이었다면 이렇게. 그럼 여전히 어때요? 너랑 너를 알파를 소거하려면 서로 빼겠죠? 빼면 뭐가 남아? 180이 남지. 그러니까 너와 너의 차이가 얼마예요? 요 차이인 180도 더하기 360도의 정수배 이렇게 쓴다고. 논리가 굉장히 일관돼요. 그래서 이해를 하면 암기를 하기가 쉽다는 거야. 선대칭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암기를 했으면 좋겠고 요 동경이 일치한다든지 반대 방향에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딱 봐도 너는 차이가 없네. 차이가 0이네. 차이가 0인데 일반각 표현이었을 테니까 일반각끼리 빼면 뒷부분 360도의 정수배 부분은 항상 남겠구나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쟤도 마찬가지예요. 반대 방향이네? 그럼 너랑 정확히 180도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180도 차이가 나는데 역시 뒷부분에는 일반각 표현 때문에 항상 360도의 정수배라는 부분이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동경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된다. 다음에 간단한 연습 문제를 것과 관련해서 풀까 말까? 각변 안 돼야 되는데 잠시만. 몇 시야?
자, 삼각함수 아직 정의 안 했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는 개 쉬워요. 각변환이 좀 어려운데, 각변환이 암기라서 이거를 오늘 좀 연습을 하고 삼각함수 그래프 할 때 또 한 번 조금 더 시킬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하나, 둘, 괜찮아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를 연습을 할 게 뭐가 좀 몇 문제가 있는데, 걔는 일단 문제를 통해서 한 문제만 볼까? 이거 하나 해볼게요. 얘도 되게 대표적인 문제이고 여러분이 연습을 하기 좋은 문제인데 보세요. 세타가 이렇게 할게. 2, 4분면의 각이 돼요. 의 각일 때 그때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4분면이 어디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3분의 세타가 존재할 수 있는 4분면을 구해라 뭐 이런 거. 얘는 내신에도 잘 나오고 뭐 그냥 되게 이쪽에서 일반적인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요걸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문제야.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4분면 기준에서 어쨌거나 이쪽 어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너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만큼의 크기를 알파라고 잡을게 그냥 정확하게. 그럼 세타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너는 알파 더하기 360도에 정수배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일반각의 표현으로. 왜? 나는 정확히 얘가 알파라는 각도인지 아닌지는 몰라. 하지만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이 형태를 나타내는 것들은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파의 범위가 있죠. 너가 2, 4분면이 되려면 알파의 범위는 단 얘를 써주셔야 돼요.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겠죠. 이렇게 되니? 그럼 이제 여기서 3분의 세타를 식을 한번 써봐. 3분의 세타 써볼게요. 3분의 세타는 어떻게 나와? 3분의 알파 더하기 너도 3분의 1 120도의 정수배 이렇게 나온다고.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 360도의 정수배를 한다는 거는 알파라는 각도를 기준으로 360도씩 뱅글뱅글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경이 일정했죠. 그죠? 야, 근데 120도의 정수배를 하면 계속해서 같은 위치에 있을까? 아니죠. 120도씩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돼요? 너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알파라는 것의 범위가 있어. 알파라는 거는 원래 범위가 이쪽에 있죠? 너부터 너 사이에 있어요. 이만큼. 그러면 3분의 알파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첫 번째 3분의 알파라는 것 자체가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30도부터 60도까지예요. 요건 괜찮죠? 너가 30도부터 60도. 그래서 n값에 대해서 어차피 n값이 일정 값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는 계속 같은 것을 표현하게 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 n값이 0일 때랑 n값이 3일 때는 나타내는 3분의 세타라는 그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거 이해가요? n이 0일 때는 그냥 0이고 n이 3이 되면 얼마가 되는 거야? 360도가 되는 거죠. 근데 0이랑 360도는 차이가 없죠. 맞죠? 그래서 너를 적당히 0부터 하나씩 대입을 해보세요. 뭐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0을 넣었어. 그럼 그냥 3분의 알파가 나와. 근데 3분의 알파는 30도부터 60도래. 그래서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 부분에 3분의 알파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야, n이 1이면? 그럼 120도를 더 해야 되네. 그럼 너에도 120도 더하고 너에도 120도 더하면 되죠.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150부터 180까지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영역이 바로 누구냐면 3분의 알파 더하기 120도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또 n값이 2가 되면 너에다가 또 120도를 더해. 그럼 너에다 120도 더하면 150도였으니까 너는 270도가 되고 너에다 120도 더하면 너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300도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역이 누구냐면 3분의 알파 더하기 240도가 나타내는 영역이 돼요. 근데 너에다가 다시 120도를 더하면 누가 되는 거야?
3분의 알파 더하기 360도가 되면서 3분의 알파를 나타내는 영역과 같아져요. 그럼 이제 내가 120도 더 이상 더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무조건 이 자리를 뭔가로 나누면 얘는 영역이 너의 개수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 3으로 나누면 여기가 3으로 나뉘었지? 아니지? 여기가 3으로 나뉘죠? 그지? 너가 3으로 나뉘면서 너가 120도가 됐지? 그러니까 120도에다가 다시 3을 곱하면 원래 거랑 돌아갔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3칸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간격은 항상 어때야 돼? 너랑 간격이 동일해야 돼요. 이거 길이로 아니지. 이거 뭐 1, 2, 3, 4, 5번 중에서 다음 중 옳은 영역을 표시한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거든. 근데 가끔 표시를 막 이렇게 줄 때 있어. 너랑 막 이렇게 줄 때 있어요. 그럼 간격이 다르잖아. 이런 건 될 수가 없다고 처음부터. 간격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지. 왜? 몇 도씩 차이가 나 무조건? 120도씩 차이가 나잖아. 내가 4로 나눴으면 몇 도씩 차이가 나겠어? 90도씩 차이가 나겠지. 그런 거예요. 같은 간격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선풍기 문제라고 불러요. 선풍기 같이 생겼어요. 날개 3개짜리, 날개 4개짜리 선풍기가 나옵니다. 근데 선풍기 누가 이따위로 생겼냐고 고장나겠죠. 그죠? 선풍기처럼 생겼습니다.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에서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 중에 하나. 이따가 우리 수업 교재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삼각함수 자체를 정의를 안 했죠. 오늘은 삼각함수의 뜻까지 들어가기 전에 뭐 각도에 대한 얘기, 부채꼴에 대한 얘기, 동경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상당히 내용이 많고 복잡해요. 암기를 안 하면 되게 곤란을 겪는 단원 중에 하나라고. 이 동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지랄 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지만 수능에서 동경이 어려워요 하는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왜? 시험에 안 나와요. 여기까지가 시험에 안 나온 내용 열심히 했고, 아니야 내신엔 나와. 미안해 내신엔 나와. 수능엔 안 나와요. 부채꼴 넓이 정도 나와요. 부채꼴 넓이 구할 줄 아는 거. 아까 2분의 1, 뭐 아래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나오는데 막 동경이 대칭이니 뭐니 이런 거는 사실은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현재는. 여러분 수능 때는 또 모르죠. 그죠? 자, 뭐 할 거냐면 진짜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함수의 뜻. 우리는 각도를 확장을 했어요. 그죠? 각도를 플러스로도 확장하고 마이너스로도 확장하고 그래서 실수 전체로 각이라는 것을 잘 정의를 한 상태야. 그 각도라는 거를 360분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배웠어요. 비록 연습은 충분히 안 했지만 연습은 이따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호도법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저거 동경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시간 마지막에 할 각변환이라는 것까지 깔끔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뭘 할 거냐면 원 계좌를 그렸고 삼각함수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냐면 반지름 일자리 원 위에 한 점에 좌표로 정의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너 위에 예를 들어 여기가 각도가 60도인 곳이 있을 수 있잖아. 너를 시초선으로 하고 요 돌아간 요 각도, 요 동경을 나타내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60도라고 한다면 너의 XY 좌표가 나온다고. 너의 XY 좌표는 뭐가 돼 있어? 너가 1이니까 수열말 내리면 너가 2분의 1이고 너가 2분의 루트 3이죠. 각각이 나타내는 건 뭐예요? 2분의 1과 너가 2분의 1은 요 60도에 대한 코사인과 너는 코사인 60도이고 2분의 루트 3은 사인 60도죠. 맞나요? 그럼 탄젠트는 뭐였어? 밑변분의 높이였지. 그 탄젠트라는 건 사실은 뭐예요? 너의 기울기죠. 기울기. 탄젠트. 그럼 기울기라는 거는 너분의 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코사인 분의 사인은 탄젠트가 되겠죠. 맞죠? 자, 현재 얘는 여러분에게 친숙한 1사분면에서 정의를 해봤습니다. 각도라는 것이 그러면 꼭 60도일 때만 너가 나올까? 아니에요. 우린 각도를 확장을 했어요. 즉, 얘는 각도가 420도에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300도였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코사인 값이 나왔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단위원 위의 x 좌표로 정의합니다. 사인 세타가 역시 단위원
이의 y좌표로 정의하고 탄젠트 세타는 그 동경의 기울기로 정의합니다. 의 기울기. 근데 이 단위원 위, 이 점이 누구냐면 얘가 동경과 세타의 동경과 단위원이 정확히 말하면 이거예요. 만나는 점이에요. 만나는 점. 의 x좌표, y좌표 이렇게. 무슨 소리냐? 단위원이 있었어. 동경이 쇽 날아갔죠. 동경이라는 건 반직선을 말해. 너를 기준으로 영원히 뻗어나가요. 근데 가다 보면 얘랑 만났죠. 이 점의 xy좌표 구할 수 있지. 그 xy좌표를 코사인, 사인이라고 그냥 정의한다고. 정의해, 정의. 자, 그럼 1사분면 쉽지? 이거 한번 해볼까?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면 30도래. 그럼 너 이 점을 나타내는 사인, 코사인 값을 한번 구해볼게. 여기 30도니까 얼마가 돼? 높이는 2분의 1이고 너가 이번에 2분의 3이겠죠. 그럼 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되지. 음수가 나왔죠. 하지만 이 음수가 코사인 값이라는 거야. 너가 코사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가 30도니까 x축의 양의 방향 기준으로 얼마만큼 온 거예요? 150도만큼 온 거죠. 150도라고 쓸 수 있어요. 너는 사인 150도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탄젠트는 얼마가 돼 있어? 너의 기울기죠. 너보다 너지? 얼마?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겠죠. 탄젠트 150도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단위원 위에 점에 x, y 좌표가 그 점이랑 너를 연결한 각도에 해당하는 코사인, 사인 값이 되는 거고 그때 이 기울기가 탄젠트 값이 된다를 암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봐봐. 야, 원이니까 각도가 뺑글뺑글 영원히 계속 돌아갈 수 있잖아. 예컨대 코사인 780도 정의 가능하잖아. 780도면 어떻게 돼 있어? 몇 번 돌아간 거야? 일단 양의 방향은 2번 돌아갔죠. 그럼 60도 남지. 60도 올라간다고. 그게 이거예요. 그럼 코사인 780도는 누구랑 똑같아? 코사인 60도랑 같고 값은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와 같이 정리를 하고 나면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보시다시피 x좌표끼리는 서로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땐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 맞아요? 야, 미안해. y값이 같은 값이 나오죠. 이렇게 y값이. 즉 y축에다가 대칭을 시키면 요 각도를 요 동경을 y축에 대칭시키면 너랑 너는 기본적으로 요 함수값이 같아요. y쪽에 선분의 길이가 같죠. 즉 사인 값이 같아요. 근데 너를 대칭시켰다는 거는 너라는 동경과 너라는 동경의 관계가 뭐였냐면 두 각도의 관계가 뭐였냐면 두 각도의 합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칭축의 2배에다가 360도의 정수배를 더한 형태가 나오겠죠. 맞아요? 아까 동경의 위치 관계에서 했잖아. 그래서 이게 이거야. 너가 만약에 세타1이고 너가 세타2면 세타1과 세타2의 사인 값이 서로 같으려면 사실은 너의 y좌표가 서로 같으려면 정말로 각도가 일치해도 되지만 둘이 더해서 각도의 합이 요 대칭축에 해당하는 2분의 파이 90도의 2배가 돼도 되는 거죠. 물론 뒤에 360도의 정수배 표현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이해를 하려면 앞부분에 대한 소화가 약간 돼야 돼요. 지금 동경의 위치 관계 전혀 소화가 안 됐는데 저 부분 설명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죠. 간단하게만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럼 이런 건 가능하지. 코사인. 어차피 세타에다가 알파라고 쓸까? 알파에다가 360도의 정수배 형태를 더한 거는 코사인 알파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 그런 거야? 너랑 너랑은 누가 같아서 그런 거야? 이 각도랑 이 각도는 뭐가 같다고? 너의 이 각도를 나타내는 이게 뭐라고? 동경이 같다고. 용어를 입에 붙이세요. 동경이라는 표현 자꾸 나오니까 다시 한번. 두 각도를 나타내는 동경이 같으니 그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점이 일치했고 그 만나는 점의 x, y 좌표가 코사인, 사인이니까 코사인, 사인 값이 같고 둘이 같으면 탄젠트까지 같겠죠. 맞아요? 동경이 일치하면 모든 게 다 같다고. 코사인, 사인, 탄젠트 다 같아요. 그러니까 각도를 자꾸 바꾸게 시킨단 말이야. 문제에서 막 이런 거 나온다고. 코사인 80도 막 있다고 나온단 말이야. 1080은 얼마야? 360도에
3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요? 0도죠, 0도. 야, 0도 어딨어? 0도 누구라고 그랬어? 아까 시초선이라고 했지. 시초선이 만나는 점의 좌표 뭐야? 1,0이죠. 맞아요? 1,0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값은 얼마야? 1이야. 사인 값은 0이야. 이렇게 한다고 그냥. 저 단위 원위에서의 좌표로 모든 사인 코사인 값이 표현이 된다고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너랑 역시 사인이랑 탄젠트랑 다 맞물려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관계라고 해서 삼각함수끼리 뭐 제곱해가지고 더해서 1 나오는 뭐 이거 있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고. 야, 4분면별로 이거를 암기를 하는 게 있는데 각도가 각 4분면별로 있죠. 여기가 0도부터 90도, 90부터 180, 180부터 270, 270부터 360도까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대해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에 부호가 있어요. 부호가 있어. 근데 조금만 생각이라는 걸 해봐. 분명히 나는 코사인 값을 뭐라 그랬냐면 이 단위원에서의 무슨 좌표? 코사인은 x좌표예요. 맞아요? 야, 그럼 4분면 중에서 코사인 값이 양수인 거 어디게? 1, 4가 되겠죠. 1, 4가 되겠죠. 왜? 야, 이쪽이 x가 양수인 거 아니야? 얘네가 코사인 양수야. 그래서 그럼 사인 양수인 건 어디겠어? 얘네겠지. 탄젠트가 양수인 건 어디겠어? 얘네겠지. 다 양수인 건 어디겠어? 여기겠지.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정확히 선생님도 이렇게 외웠는데 올, 싸, 뭐 탄, 안, 너가 사인, 탄젠트, 코사인. 순서대로 얼싸 않고 이렇게 배운다고. 그죠. 얼싸 탄콘데 얼싸 않고 이렇게 외운다고. 아, 진짜로 정확하게 선생님이 고딩 때 배웠던 방식이 여전히 지금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왜? 얼싸 않고는 그 누구도 까먹지 않거든. 그래서 얼싸 않고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사인은 위가 양수, 코사인은 이쪽이 양수, 탄젠트는 니가 기울기니까 양수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암기라는 거는 이해가 선행되고 암기하는 게 제일 좋은데 봐봐. 야,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게 제일 좋고 그냥 암기라도 하는 게 제일 좋고 이해는 했는데 암기를 못하는 건 나쁘다고. 나빠요. 암기를 안 하면 나쁜 거야, 그거는. 왜? 어차피 못 풀어. 이해는 했는데 선생님 근데 암기를 못했어요. 개소리죠. 야, 이해를 했으면 암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쪽 양수잖아. 이쪽 음수잖아. 이쪽 코사인이 음수네. 코사인이 양수네. 이렇게 된다고. 그냥 외우세요. 얼싸 않고. 누구나 다 외웁니다. 얘는 선생님 부모님 세대도 이렇게 외우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누가 처음 시초였을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저 4분면별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저 4분면별 부호가 나오고 나면 막 뭐 이런 연산이 있어요. 막 세타가 아니지 다음이 성립할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할 때 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너가 마이너스에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너를 만족할 때 무슨 너의 4분면을 구해라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럼 얘는 무슨 의미야? 이게 된다는 건 사인 코사인 둘 다 음수란 얘기 아니야? 맞죠? 저 안에 루트 안에 들어간 게 음수란 얘기죠. 맞아요? 아니야. 쟤는 0일 수도 있어. 0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 수상 때 원래 약간 함정 중에 하나라고. 이거 하면 니네가 둘 다 음수요 이렇게 해서 틀리거든. 0보다 작거나 같다야. 등호 들어가야 돼요. 하지만 단 세타는 뭐 xy축 위에 점이 아니다 뭐 이렇게 뭐 준다고. 그럼 어쨌거나 둘 다 음수라고 한다면 어디에요? 3, 4분면이죠. 왜? xy 좌표가 음수인 게 3, 4분면이잖아. 맞아요? xy 좌표라고 생각하지 말고 x는 그냥 코사인, y는 그냥 사인 이렇게 생각한다고. 단위원 위에서는. 단위원 위에서는 무조건 xy가 없고 그냥 코사인, 사인 된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왔다가 잘 되셔야 돼요. 그러면 너는 3, 4분면 위에 있구나. 이렇게 푸는 유형이 일단 첫 번째로 있고 자 오늘의 마지막 몇 분이죠? 시계 가려서 안 보이고 15분? 좋아요. 자 오늘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삼각함수의 각변환이에요. 이 각변환이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선행을 했을 때 들어서 까먹고 다시 할 때 각변환 분명히 못해요. 선행을 다시 수험을 이제 또 하겠지 나중에 절대 못해요. 각변환이라는 까먹어요. 무조건 까먹어요. 그럼 그때 했어?
고2 때 되면 또 까먹어요. 또 못해요. 각변환을.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이 원리를 한 번만 기억을 하시면 사실 이해를 하면 암기는 되게 쉬워. 근데 단순하게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 일단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 이해가 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암기를 하세요. 그러면 기억이 좀 잘 남아. 물론 그마저도 안 되면 암기라도 하라고 했어. 암기를 못하는 게 제일 나쁘다고. 이해 안 하고 암기하는 건 괜찮은 학생이에요. 암기를 못하는 건 나쁜 학생이에요. 그거는. 자, 왜냐면 암기라는 건 충분히 노력만 의지만 있으면 하니까. 구구단을 못 외우는 사람은 없잖아.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긴 없잖아. 자,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걸 하겠대요. 사인 30도는 누구랑 같냐면 코사인 60도랑 같아요. 이거 중딩 때 배웠어. 그죠? 이거 왜 됐죠? 잘 생각해봐. 지각상학에서 사인이라는 건 분명히 너분의 너가 사인이었고 30도를 기준으로는 코사인이라는 건 60도를 끼고 코사인 해서 너분의 너가 코사인이었어. 맞지? 그럼 여전히 너분의 너가 코사인 입장에서도 60도 입장에서는 코사인인데 30도 입장에서는 너분의 너가 사인이에요. 둘이 서로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 사인 30도랑 코사인 60도가 삼각형에서 왜 같은지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거를 이 위로 확장을 시킨다고 아주 개같이 되게 확장을 시킵니다. 대체 얘가 이제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삼각함수 방부등식을 풀 때 혹은 뭐 미적분할 때도 뭐 자꾸자꾸 쓰입니다. 그래서 각변환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구구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암기입니다. 암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단위원 위에 점을 관찰을 할 건데 원리를 기억을 하시면 암기하기가 수월하다고 했어. 분명히. 그래서 각변환을, 그러니까 삼각함수를 애가 좀 한다 못한다는 각변환을 할 줄 아느냐 못하냐로 그냥 보면 돼요. 너 각변환 다 까먹었어. 삼각함수 잘 못하는구나. 너 근데 고인데 너 각변환 못하네? 그럼 너 삼각함수는 좀 어렵구나. 약간 이렇게 된다고. 각변환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 중에 하나라고.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약간 2차 방정식에서 근해 공식을 못 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근해 공식을 못 외우는 사람은 사실은 2차 방정식을 뭐 제대로 푼 사람 일리가 없죠. 그죠? 자, 암기를 하셔야 돼요. 보세요. 편의상 1사분면 위의 각도로 예를 들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동경이 있어요. 너라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겠대. 근데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그냥 정말로 세타래요. 너를 나타내는 각도 세타. 그러면 세타라고 한다면 너의 사인 코사인 값이 있겠죠.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될 것 같아. 자, 이렇다고 할게요. 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를 선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래서 수뇌발 내립니다. 이렇게. 수뇌발을 내리시면 이게 코사인이고 얘가 사인이에요. 여기까지 전혀 어려운 거 없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할까? 자, 이 각도에 90도를 더합니다. 짜잔! 90도를 더했죠? 즉, 이 삼각형을 뺑글 돌렸다고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너를 뺑글 돌리고 수뇌발을 내립니다. 다시. 자, 수뇌발을 내려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뺑글 돌아가면 사실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긴 한데 불편하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럼 봐봐. 너가 90도니까 너라는 각도랑 사실 너라는 각도랑 같아요. 이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라는 건 보이나요? 야, 너가 90도가 알파고 베타면 너가 알파고 베타라서 너 90도 어쨌거나 서로 각도가 같은 합동인치가 삼각형이라고. 그냥 그림을 잘 그렸으니까 대충 그래 보이잖아. 그지? 자, 그럼 네가 사인 세타면 너도 사인 세타 할 거 아니야. 합동이니까 너도 코사인 세타예요. 맞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뭘까요? 너는 뭐라고 봐야 돼? XY 좌표를 이 선분의 길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너가 뭐 3분의 너가 2분의 루트 3이고 너가 2분의 1이고 왜 이럴 수 있잖아. 좌표는 뭐가 돼야 돼? 빨리.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콤마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되지. 맞아요? 마이너스가 왜 붙은 거야? 선분의 길이는 분명히 얘랑 똑같아. 하지만 좌표이기 때문에 음의 방향으로 봤잖아. 음수잖아. XY 좌표가 사인 코사인이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그렇다면 뭐랑 똑같냐면 이 각도를 내가 아까 세타라고 했는데 이 각도 세타에다가
정확히 90도를 더한 요 동경에 대한 사실은 사인 코사인 값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널 뭐라고 쓰냐면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쓰고, 아니지 미안해, 90도라고 쓸게. 너가 사인 세타 더하기 90도 가 되겠죠. 이렇게. 너랑 너랑 같고 너랑 너랑 같아요. 맞아요? 그럼 잘 보시면, 자, 이 포인트가 되게 쉬워. 이 삼각형을 90도씩 뺑뺑 돌리지? 그러면 밑변이 높이로 가고 높이는 밑변으로 가요. 맞아요? 밑변은 뭐에 영향을 주냐면 코사인 값에 영향을 줘요. x좌표니까. 높이로 갔으니까 사인 됐으면 코사인이 사인 되고 사인이 코사인 되고 코사인이 사인, 더 이상 팔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뺑글뺑글 돌아간다고. 90도 돌아갈 때마다 사인 코사인 서로 뒤바뀐다. 이걸 기억하세요. 정확히 90도씩 돌아갈 때마다 사인 코사인 뒤바뀌어요. 맞지? 야, 그러면 180도 돌아갔으면 사인 코사인 서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죠. 뭐만 조심하면 되겠어? 사인 코사인의 부호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게 각변환이에요. 개 쉬워. 사실 이걸 도대체 나는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진짜 미안한데 90도씩 돌아갈 때마다 사인 코사인이 돌아간다. 이거를, 야 그러면 뭐 360도 돌아갔어. 그럼 뭐라고 했어? 처음으로 똑같이 가겠죠. 그럼 뭐만 보라고? 부호만 보라고. 그러면 부호에 대한 판단을 바로 어디서 하냐면 이걸 갖고 해요. 저걸 갖고 해요. 봐봐. 예를 들어 볼게.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라고 칠게. 1사분면의 각이니까 다 양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코사인 너가 2분의 5파이, 왜 2분의 5파이 자꾸, 아직 호도법이 여러분 익숙치가 않으니까 90도로 할게요. 450도 더하기 세타 이렇게 합시다. 너를 표현을 해달래. 그럼 봐봐. 야, 세타에다가 450도를 더했지. 그지? 450도를 더했다는 얘기는 정확히 90도씩 몇 번 돌아간 거야? 90도씩 5번 돌아간 거예요. 맞아요? 5번 돌아갔다는 거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당연히 바뀌었겠죠. 왜? 홀수번 돌아갔으니까. 만약에 얘가 한 번 더 들어가서 540도를 더했어. 그럼 6번이니까 안 바뀌었겠죠. 맞아요? 얘는 그러면 무조건 일단 사인을 쓴다고. 무조건 사인 세타이야. 근데 너의 부호를 몰라. 이 부호를 왜 모르냐면 너의 사분면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넌 몇 사분면이죠? 몇 사분면이 각도야 이거? 얘는 몇 사분면이죠? 원래 세타가 1사분면이야. 근데 한 바퀴 돌고 90도가 더 갔어. 어디겠어? 2사분면이죠. 근데 2사분면에서 나는 뭐의 부호를 알고 싶은 거야? 사인의 부호를 알고 싶은 거야? 아니야. 사인은 뭐를 쓴 거야? 사인은 그 선분의 크기를 사인으로 취하기 위해서 쓴 거고, 실제로 나는 뭐의 부호를 보고 싶었던 거야? 코사인의 부호를 보고 싶었던 거야. 코사인의 부호가 바로 너의 영향을 준다고. 마이너스예요. 답이 그냥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된다고. 이렇게. 이거 이해가요? 근데 여기까지가 한 절반, 한 70% 정도 이해는 갈 것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느낌은 안 오죠. 그래서 그냥 암기하라고. 자, 암기하세요. 적어줄게. 이 정황을 설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암기를 돕기 위해, 두 번째 약간의 찝찝함을 해소해주기 위해 밖에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다? 각변화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보세요. 각변화는 정말 별이 5개입니다. 이거를 못하면 뒷부분에 삼각함수와 연산 같은 것들이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첫 번째, 우리는 90도라는 거를 여기서는 편의상 2분의 파이라고 쓸게. 아까 파이가 몇 도였어요? 파이가 180도였죠. 그죠? 잘 보시면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2분의 파이, 2파이,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이런 게 계속 나온다고. 너네가 지금 아직 60도랑 3분의 파이랑 같다는 게 머릿속에 꽂혀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는 여러분이 알아듣기 편하라고 360분법을 써준 거고, 실제 시험에서는, 실제 문제집에서는 요 라디안 단위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라디안 단위로 표기를 해줄게. 봐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코사인 너가 세타 아니지 2분의 파이, 얘가 지금 90도죠. 90도에 홀수 더하기 빼기 세타가 된 경우에는 무조건 뭘로 바뀌냐면 사인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앞에 부호를 결정을 합니다. 부호는 얘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 부분이 되게 독특해. 세타를 1사분면에
아니, 세타를 예각이라고, 예각으로, 으로 간주하고, 간주하고, 4분면을 찾는다. 찾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가 짝수이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 뿔마 세타 코사인이 되겠죠? 안 바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 앞에 있는 부호는 역시 너를 예각으로 간주해서 찾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코사인에 대해서 썼듯이 사인도 마찬가지. 사인도 완전히 똑같이 쓰시면 돼요. 너가 사인일 때는 너가 코사인이 바뀌고 이 부분이 사인이면 역시 너도 똑같이 사인으로 남고. 예시를 들어주는 게 좀 편할 거예요. 일단 두 가지가 꺼림칙하죠. 선생님이 아직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마이너스 세타는 도대체 왜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얘를 왜 예각으로 간주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돼요. 그냥. 특히나 예각으로 간주하는 부분이 아주 어색하거든. 그냥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각도가 2분의 파이만큼 더해졌을 때는 부호가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만 보면 돼. 내가 90도가 더해지면 코사인만 마이너스가 붙고 180도가 더해지면 사인 코사인 둘 다 부호가 달라지고 270도가 되면 사인만 부호가 달라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예각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저 얼싸안코에다가 갖다 부호 찾으면 된다고. 예를 들어볼게. 그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세타 사실 설명 안 했잖아. 아까 선생님이 세타인 상태에서 90도 더한 것만 보여줬죠. 야, 잘 생각해봐. 여기가 세타야. 너가 마이너스 세타야. 맞아? 그러면 이 밑변이랑 요 삼각형의 밑변이랑 달라 안 달라? 안 다르죠. 높이랑 달라 안 달라? 안 다르죠. 그러니까 세타건 마이너스 세타건 사인 코사인이 변화하고 안 변화하고에는 전혀 영향을 주질 않아요. 됐어요? 세타랑 마이너스 세타 입장에서는 사인 코사인 변화하는 그 각 변화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뭐에만 영향을 주냐면 4분면에 영향을 줘요. 4분면에 영향을 주면 뭐 해준다? 마지막에 부호에만 영향을 준다. 그럼 여러분은 각 변화는 사실은 대충 여기가 홀수면 사인 코사인 서로 바뀐다만 기억을 하셔도 부호는 2분의 1의 확률로 찍어서 맞출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장점이 있고 무조건 홀수만 바뀌고 짝수는 그대로예요. 홀수만 바뀌고 짝수는 그대로는 아니야. 사실은 원래 90도가 돌아가면 바뀌는 거야. 근데 두 번 바뀌었으면 안 바뀐 거지. 세 번 바뀌었으면 바뀐 거고. 그러니까 홀수일 때 바뀌고 짝수일 때 안 바뀔 뿐이에요. 이 두 가지를 종합하시면 탄젠트도 똑같이 바꿀 수가 있다고. 탄젠트도 똑같이. 탄젠트는 뭘로 바뀌냐면 탄젠트 분의 1로 바뀌겠죠. 혹은 탄젠트로 남겠죠. 왜 그렇게 했어? 야, 똑같은 상태에다가 내가 탄젠트를 넣어봐. 탄젠트라는 거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잖아. 그지? 탄젠트라는 거는 코사인 분의 사인인데 코사인 분의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90도를 홀수번 더했어. 만약에 그러면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었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었으니 사인 코사인이 뒤바뀌었죠. 그러면 탄젠트 입장에서는 위아래가 뒤바뀌었죠. 그럼 탄젠트 분의 1이 되겠지. 맞아요? 이게 언제? 홀수일 때. 짝수일 때는 코사인 그대로 사인 그대로 탄젠트 그대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를 기억하면 사실은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n이 홀수일 때 너가 n 짝수일 때 여기가 n이 n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예시를 몇 문제만 하고 식사를 하고 싶은데 거의 12시가 다 되네. 그래도 예시를 2문제만 할게요. 이런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할까? 사인 이런 거 할게요.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 빼기 세타. 자 이런 거 그럼 어떻게 될까? 자 첫 번째 여러분은 무조건 뭐부터 결정하냐면 2분의 파이에다가 홀수가 곱해져 있는지 짝수가 곱해져 있는지 볼 거예요. 마이너스라는 게 있긴 하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2분의 파이에다가 홀수가 곱해진 형태죠. 그죠? 마이너스 3도 홀수예요. 그러면 너는 일단은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앞에 부호 결정만 하면 된다고 그랬지. 어떻게 한다고? 너라는 거를 4분면을 찾아요. 근데 4분면 찾을 때 어떻게? 세타를 예각으로 간주합니다. 예각으로 간주한다는 거는 얘가 어디 써야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잖아.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라는 건 정확히 여기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90도씩 3번 간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세타지. 마이너스 세타라면 역시 또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 세타만큼 더 간 거예요. 이게 2분의 3파이고 이게 세타예요. 맞아요? 몇 사분면이에요? 보시다시피 1사분면이에요. 맞아요? 플러스죠? 플러스예요. 이렇게 된다. 그냥 코사인 세타가 돼요. 각변환 한 거예요. 이게. 또 해볼까? 지워도 되죠? 이런 거 해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너가 2분의 뭐 할까? 이거 할까? 코사인 파이 빼기 더하기 세타 이런 거 해볼게요. 그럼 얘는 파이라는 거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죠. 그렇기 때문에 짝수죠. 일단 짝수죠. 그리고 세타에다가 파이를 더한 거는 3, 4분면이에요. 3, 4분면. 왜? 세타는 내가 예각으로 간주한다며. 플러스 파이라는 건 이만큼이 플러스 파이예요. 세타로 더 간다는 건 이쪽 방향으로 세타만큼 가겠다는 건 3, 4분면이죠. 그러면 얘는 짝수니까 안 바뀌었죠. 코사인이죠. 그리고 요 3, 4분면이기 때문에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를 제외하고는 다 음수였어요. 맞죠? 그러니까 코사인도 음수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런 식의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 각변환 개 많이 틀려요. 일단 해보면 알아요. 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봅시다.